네, 개장하고 33분 정도 지난 현 시점 주도주 투자로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지수 상황 함께 점검해 보실까요? 어제 걱정이 무색하게 4,000피를 다시 한번 단숨에 탈환한 우리 증시 4,037선 지나가지고 있고요. 코스닥은 900선까지는 야금야금 올라가줘야 할 것 같습니다. 889선 지나가고 있네요. 어제 걱정을 뒤로하고 엔비디아가 쏘아 올린 큰 공 덕분에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낙수 효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실적으로 큰 공만 쏘아 올려진 게 아니죠. 이 주변으로 함께 있는 작은 공들, 그 안에는 에너지도 있을 것이고 또 AI가 돌아가기 위한 에너지가 쓰여지기 위한 인프라 관련주들도 함께 반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투자의 중심 어떻게 잡아봐야 할까요? 이분과 함께 고민해 볼게요. MBN골드 조범수 매니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엔비디아로 연 만큼 첫 번째는 전력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전력 안에선 어떤 생각을 좀 해봐야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기사를 찾아봤는데 AI 데이터 센터의 확산 때문에 전력의 수요도 늘어나지만 또 계절성인 이슈도 있잖아요. 지금 안 그래도 엄청 추워졌단 말이죠. 이 안에서 장기간 한파가 닥칠 경우에 전력 부족 사태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현재 최대 전력 수요가 지난 겨울 이후로 20기가와트 정도 증가했는데 그거에 맞춰서 신규 전력 공급량은 10기가와트 정도밖에 못 늘어났다라고 해요. 전력이 계속해서 부족하다, 쇼티지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오늘장 전력도 반응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참 이 전력 이야기나 아니면은 AI 반도체 뉴스나 정말 오래 반복되어 온 것 같지 않습니까? 맞아요. 정말 오래 반복되어 왔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정말 많은 게 달려있지 않았는가라는 이야기를 펼치고 싶습니다. 전일 기준으로 일단 뭐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 전해드렸다시피 네. 엔비디아가 만약에 이번에 실적이 좀 미끄러졌었다라고 하면은 좀 상상만 해도 끔찍하긴 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잘 된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일단 이 AI와 연관성 붙이는 전력 시장 관련주 쪽들은 전체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여러 전력 에너지 관련주들을 좀 다뤄왔다시피 하나하나씩 좀 빠르게 점검하고 넘어가 볼까 해요. 네. 자, 그래서 계절성적인 부분 말씀해 주셨다시피 일단 그러면은 난방 수요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죠. 네. 지금 최근 내에서 발전 설비들이 지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쪽이 어디다? LNG 쪽이다. LNG. LNG는 뭘 봐야 된다? 조선. 조선. 그렇죠. 조선입니다. 그래서 네. 삼성중공업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조선도 오늘장 일제히 다 반등불 켜주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오늘은 전체적으로 반등 안 하는 곳은 없을 거예요. 굉장히 좋은 날이고 네. 다만 이제 조금 더 빠르게 속도를 좀 붙여야 된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현재 1.9%가량의 상승은 보이고 있는데 이 최근 내에서 이런 역별 이평선 들어갔을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 구간을 좀 확인하고 들어가실 필요가 있다. 오늘은 일단 변압설비가 1등으로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위주군들이 조금 쉬어갈 때 조금 더 강세를 보여주는 면모가 있으니까 27,500원가량을 좀 돌파하는 구간을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기준으로는 일단 LS 일렉트릭 또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LS 일렉트릭이요. 네, LS 일렉트릭입니다. LS 일렉트릭 그리고 변압기 관련주 이쪽은 절대 빠질 일이 없어요. 뭐 효성중공업, HD현대중공업 이쪽 섹터들은 쇼티지고 트럼프도 미국도 어느 국가도 건들 수 없는 대체 불가 sek터 중에 하나입니다. 네. 최근 이 중공업, 조선 쪽이 아니라 변압기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만 쪽에서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5년 주문 건수가 밀렸다. 5년. 5년이에요, 여기는. 어마무시하게 밀린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쇼티지 형태로 넘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LS 일렉트릭 보면은 약간 최근 내에서 이런 모습이 생각이 나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행보 기간을 오래 가진 다음에 돌파 나올 때 이런 구간들이 좀 탄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종가 형성 여부 좀 보시면서 관심도 좀 높여보실 필요는 있겠다. 아직은 AI 버블 논란 그리고 뭐 이 부분에서 완전히 종식된 건 아니에요. 개별 기업들 같은 경우에 뭐 부채 한도 뉴스 이런 게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엔비디아가 실적을 잘 내놨기 때문에 연준 이슈로만 가면 되는데 연준 이슈는 어제 정리해 드렸죠. 별거 없습니다, 이제. 무조건 이제 연말 가면 랠리 구간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께서 어떤 게 먼저 갈까 아니면 지금 저평가 구간에 어떤 게 있을까 하면서 추적을 해보셔야 되는데 전력 시장 지금 우리가 조선 받고 그리고 변압기 시장 받고 하나 더 2차 전지까지 한번 좀 넓혀서 보도록 할게요. 2차 전지까지요? 네, 2차 전지가 최근에 제일 가픈 손가락 중에 하나고 맞아요. 참 억울하죠. 네. 어제 기준으로 리튬 가격 같은 경우에는 10만 위안을 넘어갔습니다. 찍고 다시 약간 내려온 거였어요? 살짝 내려온 거예요. 어제 10만 위안을 결국엔 또 넘어갔다 왔어요.
그래서 10만 위안 기준으로 따져봤었을 때는 현재 지금 에코프로를 보고 계신데 네. 못해도 지난 고점은 넘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미 지금 리튬 가격, 리튬은 또 왜 올라요? 우리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ESS 수요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현재 로봇 수요까지 전체적으로 붙고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리튬 가격에 대한 상승세 모든 게 다 쇼티지입니다. 그래서 소재단으로 좀 이어가는 구간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주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마찬가지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외향적인 성장 이슈는 ESS, AI와 연관성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엔비디아가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니까 에코프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상승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기준 내에서 보시면 지금 벌써 6%대 반등이 좀 강하게 빠르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일 기준 미국장에서 리튬 아메리카스 같은 경우는 16% 넘는 상승분, 전고가 갱신하는 급등세들이 계속 이어져 왔었기 때문에 리튬 가격과 좀 변동성을 따져 본다면 2차 전지주들이 조금 지금 현재 구간에선 싸다. 다만 최근 내서 하락분은 지수에 대한 영향도가 강했다는 점, 마찬가지로 이쪽도 전력 시장이니까 함께 좀 저평가 구간, 눌린 구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원전 쪽으로 좀 넘어갈게요. 원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원전 같은 경우에서는 미국에서 재가동 지원금에 대한 이슈가 또 새로이 나왔어요. 네. 추가적으로 체코 원전에 대해서 확장 계획까지 좀 나오는 뉴스까지 붙어 있었기 때문에 원전주도 마찬가지인 상승세 지속 구간입니다만 아직은 뭐 SMR이라든지 더 추가적인 확장에 대한 이 수주 기대감을 더 만들어줄 큰 건이 아직 하나 없어요. 좀 더 큰 이슈. 그렇죠. 조금 더 큰 이슈가 하나 없어요. 외향적인 성장 이슈가 하나 좀 들러붙는 거를 좀 기대해봐야 되기 때문에 네. 두산 에너빌리티는 가격 대응으로 마찬가지로 삼성중공업과 마찬가지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일 이평선 위로 좀 안착하는 구간인 83,000원 내지는 84,000원 위에 구간으로 안착한다라고 하면은 안정적인 돌림 구간세로 넘어가니까 이 구간에서의 좀 접근 여부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 가격 선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반도체가 각광을 받고 그 안에서 전력도 각광을 받고 연결해서 2차 전지에 대한 설명까지 한번 들어봤는데요. 저희 주도주 계속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 코스닥 시장 안에서 저희는 포트를 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슈로는 바이오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요. 셀트리온이 한국과 미국 공장 캐파를 확대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증가하는 글로벌적인 의약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장 반도체가 정말 연이어서 각광을 받곤 있지만 바이오도 잘 가지고 있거든요. 오늘장에서 저희와 미리 바이오를 편입해 두셨던 분들 혹은 이제 앞으로 바이오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직 저희가 보면은 앞서가지고 먼저 돌파가 나왔던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급등 나온 시점에서 어느 정도 현금 확보에 대한 얘기를 꺼내드렸잖아요. 맞아요. 나머지 바이오는 아직도 홀딩입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홀딩 중인데 오늘은 딱 이 종목만 리뷰하면서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페트론 이야기를 좀 하고 갈 건데 네. 자, 이번에 시장에서 D&D 파마텍, 메세라 인수전과 관련돼 가지고 시장에 좀 급등세와 변동성이 만들어졌었잖아요. 자, 근데 메세라에 대해서 인수 이유 중에 가장 중요했었던 게 1개월 제형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네. 펩트론이 보유하고 있는 장점은 1개월 제형뿐만 아니라 3개월 그 이상의 제형분까지 지금 충분하게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자, 근데 어제 좀 이제 트위터 발로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메세라 화이자 CEO가 네. 메세라 인수 말고도 우리는 다른 비만약 회사도 인수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오. 라는 이슈를 좀 꺼내줬습니다. 그래서 기술력 측면으로 따졌었을 때 그런 메세라와 유사하고 조금 더 좋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면은 펩트론. 드론. 그렇죠. 어제 펩트론 제가 좀 원래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그냥 차트 보고 느낌이 너무 좋은데요? 오늘 제가 리뷰 부탁드렸는데 바로 싹 보시고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뭔가 이렇게 외향적으로 좀 이제 설명드릴 새로운 뉴스 자체는 없었어요. 근데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가끔 그런 날이 있어요. 봤는데 너무 예쁘다. 그래서 어제 급등 나온 외향적 이슈 같은 경우는 그래서 메세라에서 메사 화이자에서 추가적인 인수 이야기나 그리고 앞으로 계약 건수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 계약 검증 기간에 대해서 이번 달 내지는 다음 달 내에서 끝난다라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어제 올라간 건데 화이자에서 기대감을 좀 붙이는 듯한 뉴스까지 하나 더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들고 가나요? 당연스럽게 37만 5천 원 넘어갈 때까지 홀딩 하셔야 됩니다. 이제 40%예요. 이제 40%. 지난번에 거의 100% 가까운 수익률을 거뒀다시피 펩트론도 사실 거의 그만한 수익률을 좀 기대하고 있는 만큼 아직 이바 장세 포트는 홀딩 유지다라는 점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추천주는요.
이바 좀 질리셨죠? 그래서 좀 연관성 붙일 수 있는 쪽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로봇주 하나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다시 한번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 시점 증시 흐름 안에서 저희와 함께 이바 장세의 흐름에 발맞춰서 포트 구성해 보시고요. 약간 질리지 않게 오늘은 새로운 섹터 안에서 추천주를 가지고 와주셨다고 합니다. 오늘 관심 종목, 그럼 저희 뭐 들어가요? 어제도 사실 로봇주를 추천드렸는데 오늘 또 로봇주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2차 전지 리튬 가격의 급등 소재 분야의 이슈가 바로 이 로봇과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튬 가격의 상승은 ESS와 로봇에 대한 시장 성장 가능성을 동시에 내포한다라고 보시면서 로봇 관련주 잘 눌렸으니까 지금 노려보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가 9,860원에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관련주죠. 한라캐스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라캐스트예요. 자, 이 기업 상장하고 나서 관심도 어마무시했던 기업입니다. 상장하고 얼마 안 된 지 수주 잔고가 1조를 넘었거든요. 금융 기업들 중에서도 다이캐스트 기술 능력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한라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향이다라고 일단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1차 벤더 선정이 됐다. 뭐 내지는 지금 현재 1조 원 수주권에 대해서 테슬라에서 금융 이 공급 계약이 지금 들어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종목 중에 하나인데 최근 이 종목 정말 거래량 없이 많이 밀렸습니다. 10월 말일부터 해서. 네. 그래서 지금 기간이 저는 매수하기 정말 좋은 적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피지컬 AI에 대해서 우리 앞선 코너에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다시피 네. 저도 26년도가 지금 가장 중요한 전환 기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유닛 테스트도 이야기하고 테슬라도 이야기하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당장의 테슬라 같은 경우 슈퍼팩토리 확장세가 이어지면서 연 1,000만 대 1,000만 대 옵티머스 양산 목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만큼 테슬라 벤더사로 포함된 한라캐스트 1조 수주 잔고요. 1,000만 대면 1조가 아니라 2조, 3조 수주 잔고까지 더 치고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저렴하다. 다만 이 종목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6개월가량 분의 일단 공모 물량이 좀 있는데 10%가량 있는데 크게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될 정도로 선행적인 좀 조정이 나오지 않았나 말씀 전해드리면서 자 이제 로봇 섹터들 같은 경우에 2차 전지주와 로봇을 같이 엮는 이유 로봇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내 10월 달 내에서 이제 이 한라캐스트가 급등 났었던 이유는 테슬라가 선행적인 감속기 주문을 중국에서 많이 넣었다라는 뉴스 때문에 올라갔으니까 이제 실질적인 수요 보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네. 자, 오늘 저는 좀 이런 자리가 제일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락 추세 나오다가 이제 단기 5일선 20일 이평선이 역별로 넘어갔었을 때 오늘 같은 반등세가 20일 이평선 위로 안착을 시켜주느냐 못 시켜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가격 전략 말씀 전해드릴게요. 네. 1차 목표가입니다. 1차 목표가 12,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추세 이탈 나오는 딱 어디까지 봐야 되겠죠? 그러면 상장 때 당시 고가 봐야겠죠? 7,8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니까요. 앞으로 로봇 26년도가 가장 기대가 됩니다. 이 눌림 구간 2차 전지와 로봇까지 함께 엮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로봇 안에서 한라캐스트 편입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반도체가 잘 가는데 바이오와 2차 전지 포트 구성하면서 이 곁다리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하나 고민되는 분들은 어디로 가면 되죠? 네, 끝나고 유튜브에서 항상 이 바이오 전략들 말씀 전해드리니까요. 2차 전지와 함께 파생돼서 갈 수 있는 섹터들까지 꼼꼼하게 준비해놨습니다. 계속해서 리튬 가격 상승분이 나오는 만큼 이 쫓아가는 시세 한번 붙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깐 나고 유튜브에서 주범수 검색하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전략까지 함께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장 남은 대응도 매일경제TV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